안녕하세요. 저는 타케오 동물의료원의 진료수의사 여승구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생각 외로 발톱 관리, 항문낭, 그리고 귀청소 같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기본 관리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더불어서 약 먹이는 법까지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발톱 관리입니다. 이 발톱을 깎으려면 이 발톱 깎기가 필요한데요. 발톱 깎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소형견에게 필요한 작은 사이즈용이고요. 발톱 깎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이 좀 사이즈가 크시더라도 이렇게 다루기가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발톱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있는 친구들의 발톱들을 자를 때 쓰는 발톱깎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익숙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건 이제 그라인더라고 발톱을 깎는 건 아니고요. 발톱을 갈아주는 기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톱과 마찰을 해가지고 발톱을 갈아주는 건데요. 발톱을 깎고 나서 이 부위에 우리가 손톱을 갈아주듯이 관리를 해주셔도 되고, 발톱 깎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발톱을 다듬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될 테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호자님의 어떤 편의와 아이의 사이즈에 맞춰서 도구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이제 당연히 위생적인 목적으로도 길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보행을 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발톱이 길 때는 보행의 이상이나 걷다 보면 발톱 쪽에 상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아이들 발톱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떤 피부나 귀 같은 것들이 가려워서 긁었을 때 발톱이 길다면 상처가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발톱은 우리 사람들은 손톱을 바짝 자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강아지들 발톱은 바짝 자르는 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강아지 발톱을 보시면은 혈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혈관이 다치지 않게 잘라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관찰을 하신 다음에 혈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시고 발톱을 잘라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발톱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가끔 이제 발톱이 까만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까만 아이들은 혈관을 눈으로 찾아보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발바닥 패드와 발톱의 평행을 맞추셔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발톱을 자르다가 피가 나면 어쩌지, 그리고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이런 것들이신데요. 발톱에 보시면 혈관을 정확히 보시고, 만약에 잘랐는데도 출혈이 있다면은 집에 상비용으로 지혈제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혈제를 묻혀주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신 다음에는 연고를 발라주시는 걸로 집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 발톱은 강아지들 발톱의 뒷부분에 있는 발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원래 이 며느리 발톱이 있는 이유들은 강아지들한테 긴 물건을 주면은 아이들이 이 며느리 발톱까지 쓰면서 잡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빠른 걸음을 걸을 때는 이 며느리 발톱까지 쓰면서 온몸에 체중을 실으면서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발톱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 많이 기르시니까 막상 쓸 일이 없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가끔 보시면 며느리 발톱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신 보호자분들이 꽤 계신데요. 뒤쪽 발톱 자체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피부에 상처들을 낼 수 있어서 며느리 발톱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발톱과 똑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발톱을 잘라주실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잘라주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요. 자르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딱한 바닥,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같은 데서 걷다 보면은 발톱 자체가 마모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발톱 관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발톱 관리를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제 숙련된 의료인들에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발톱이 길면은 패드 안쪽으로 발톱이 자라면서 패드를 파고드는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발톱을 반드시 길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라면
집안 구석구석에 스크래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걸로 발톱 관리가 집에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관리는 보통 목욕 주기를 맞춰서 실시해 드리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목욕은 한 달에 2번 정도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 길이도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시면 될 텐데, 육안으로 보셨을 때 발톱이 충분히 길다면 주기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발톱 잘라 주실 때는 먼저 이렇게 푹신한 곳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이가 발톱을 자르면서 저희가 발톱을 볼 수 있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톱이 보였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이 보이지 않는 발톱이라면 발톱 패드와 수평 방향으로 했을 때 길이가 수평만큼 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졸리는 발톱 관리가 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수평에서 나와 있는 요만큼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있는 발톱은 혈관을 잘 살펴보시면서 혈관에서 너무 바짝 남기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있게 잘라주시면 되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잘 관리가 돼 있어서 많이 자르진 않고요. 조금만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확인되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 여유있게 혈관을 피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발톱을 자르시다가 아이 발톱에서 피가 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혈제 동물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구하실 수 있거든요. 지혈제 구하시는 부분을 발톱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여기서 지혈제가 묻어 있으면서 지혈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혈이 완전히 되고 충분히 피가 멎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연고 소독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발톱을 자르고 나서 면을 그냥 관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고요. 발톱을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걸로 그냥 발톱 전체를 갈아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발톱을 자르실 때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잡으셔서 패드를 보면서 방향을 맞춰가지고 발톱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발톱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자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평 패드 맞춰서 수평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 발톱 케어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보호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케오 동물의료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